자, 질질끌을 하고 보내버리시고 우리 민법 이론 강의 단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자, 민법 교재 3가지였는데 학교에서 요약집, 준비기출, 이 PPT 내용을 보시고 필기할 필요 없는 강의 노트 3가지가 있고, 이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계좌번호 핸드폰 문자로 4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4가지. 특히 과목 이름도 민법인가 뭐 중개사법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셔야 올바른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 시간에는 27강이고 전세권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자, 합격서는 63페이지 오세요. 합격서 63페이지고 강의 노트는 171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전세권과 전세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전세권과 전세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도 효원용에 쓰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는 임대차고 이건 채권이죠. 채권. 물권은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물권과 채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건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오른쪽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왼쪽은 전세권 등기했고 등기부에 전세권 3글자 적어야 돼요. 오른쪽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질문 드릴까요? 자, 임차권 등기했어요.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자, 이건 전세권 등기한 것이고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했단 말은 임차권 등기했지 전세권 등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이건 전세권 등기한 거,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에 전세권 등기하면 이쪽이죠. 그럼 지금 공부한 물권, 전세권 규정이 적용되고 아파트인데 전세권 등기하지 않으냐면 이쪽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세권 등기한 거 별로 본 적 없죠? 우린 다 보통 오른쪽처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오른쪽이 아니에요. 전세권 등기 우리가 평소에 별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303조가 있는데 이랑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 동그라미 쳐요. 이건 반드시 유상. 그러니까 전세권과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입니다.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 용도유조차 사용수익 동그라미 치세요. 써보세요. 용익물권. 사용수익이 용익물권. 사용수익하며 용익물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변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써보세요. 담보물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 이걸 줄여서 우선변제권.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뭐라 그래요? 그냥 우선변제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선변제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선변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선변제?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선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경매. 그러니까 2차 과목이든 뭐든 책 읽다가 우선변제 나오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지금 누구 큰일 났죠? 지금 누구 경매 나와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이 단어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공매에서만. 매매 증여 상속 안 나와요. 매매 증여 상속 안 나옵니다. 어디서만? 경매에서만 나온다. 그럼 자, 이런 말입니다. 가격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가격이 2월 1일 날 2억을 빌려주고 B도 4월 1일 날 3억을 빌려주고 C가 6월 1일 날 4억을 빌려주고 D가 8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습니다. 갑이 신용이 상당히 좋은가 보네요. 세상에 4명이 돈 빌려줬네. 그랬는데 채권자가 4명이에요. 근데 갑이 누군가에게 돈을 안 갚아서 누군가가 X를 경매했더니 5억 원의 경매 낙찰됐습니다. 이 경락대금 5억을 A, B, C 대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A, B, C, D가 A가 날짜 제일 빠르니까 2억 받아가고 B가 그 다음으로 날짜 빠르니까 3억 받고 그래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어떤 기본소에도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기본소에도 아예 없습니다. 시험범위 아니에요. 얘들은 다 돈만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다 돈만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은 다 평등합니다. 우선효력이 없어. 이걸 채권자 평등 원칙이랍니다. 다 평등해요. 그래서 얘들은 날짜가 빠르든 날짜가 느리든 평등하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 채권에게 안분비례해서 5억을 받아갑니다. 안분비례. 이 채권을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10억이죠. 그걸 5억을 안분비례하니까 딱 절반씩 받아가면 5억 맞아요. 얘는 절반 1억, 얘는 1억 5천, 얘는 2억, 얘는 5천만 원 0.5, 그러면 딱 5억 맞잖아요. 채권에게 안분비례 받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B가 4월 1일자에 돈 빌려주면서 X부동산에 만약에 저당권을 취득가 있고 C도 6월 1일자에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저당권도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전세권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저당권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먼저 받아가요. 애들이. 그럼 둘 다 우선 변제 있지만 둘 중에 또 누가 날짜 빠르죠? B가 빠르죠. 그죠? 그럼 B가 보기에 C는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B가 보기에 C는 누구라고요? 후순위 권리자. 그리고 A, D는 돈만 빌려주고 저당권 안 잡았죠. 그럼 애들이 기타 채권, 일반 채권자예요. 걔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변제입니다. 그래서 B가 날짜 제일 빠르니까 B가 3억을 싹 받아요. 3억. 3억 받으면 얼마 남죠? 그럼 2억 남죠. 그래서 C가 2억 받고 일이 끝납니다. 그럼 C는 2억을 못 받았고 A, D는 10원도 못 받고 일이 끝나는 거죠. 이처럼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 돈을 먼저 받는 순서를 말합니다. 경매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다 아시겠고 이렇게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같이 갖습니다. 근데 동시에 갖는 거 아니에요. 전세 기간 도중에는 용의물권 성격만 갖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나갑니까? 전세금 받아 나가요. 전세금 받아 나가죠. 그때 담보물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동시에 갖는 건 아니에요. 이제 법조문을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제 취득과 존속기간에서 자 이제 강의노트 170페이지 밑에입니다. 이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등기해야만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럼 갑과 계약기간 2년에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2년인데 자 1년 절반 1년 지나서요. 근데 갑이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그래요. 야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넌 나가 그래요. 그러므로는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러므로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나갈 수 있죠. 자,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어른이 계약 누구랑 있죠? 갑과 있죠. 그럼 이 계약 내용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번, 2번이니까 갑과 을이 계약했죠. 둘이 계약했으니까 계약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른 2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안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갈 때 3억 누구에게 받아요? 나갈 때 3억 병에게 받습니다. 병에게. 그게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이 부동산이 5억짜리, 5억이에요, 5억. 5억이면 병은 얼마에 살까요? 이게 5억이면 나갈 때 을은 병이 3억을 내주니까 5억에서 3억을 뺀 2억에 사야겠죠? 이게 을은 제3자 병한테 대항력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은 둘이 매매 양도했죠? 그러면 양도인, 양수인. 그러면 양수인 병이 갑주의를 승계한다 그래요. 다시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이 양도인 또는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요. 그러면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병을 대입해요. 병 대입. 그러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은 5억짜리 3억에 뺀 2억에 사는 거죠. 자, 그럼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둘 간의 전세권 합의, 물권적 합의, 전세권 계약, 그리고 전세권 등기해야 돼요.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된다. 요건입니다. 근데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됩니다. 그럼 전세금 지급해야 되는데 전세금 현실적으로 이게 줄 수, 받을 수, 주고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예전에 있는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이 대신할 수 있다. 즉 예전에 1년 전에 우리 갑에게 3억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1년 전에 3억 빌려준 채권. 근데 오늘 전세권 설정한대요. 그러면 1년 전에 준 3억을 오늘 전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갈아 마신다가 아니라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대신한다. 다음 전세권 등기였는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등기도 기간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 등기도 등기관, 등기 공무원이 했죠. 그럼 일단 유효로 추정해 줍니다. 이 투팔리 가심에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자 63페이지 이제 큰 2번 전세권 제도가 존속기간 그리고 아래 동그라미 1번 서설이 있죠. 서설이 이 네 가지죠. 이 세 개는 성립 요건이지만 목적물 요건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전세금 있어요. 기억 이겁니다. 꼭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다. 니은이 이거죠. 자, 니은 보세요. 대항력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 근데 전세권 목적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양수인이 신소유자 병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는 이미 면책됐죠?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아까 5억짜리 2억이 샀으니까 병에게 3억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려고 병이 2억에 산 거죠.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 상단에 유효 추정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이번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나와요. 전세권 존속기간. 자, 법조문이 312조가 있고 또 313조까지 있네요.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용의물권 처음 들어갈 때 용의권은 기간이 엄청 많아서 외우기 힘들다 했습니다. 외우기 힘들고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이제 잘 보세요. 먼저 312조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1항은 그냥 전세권이죠. 그래서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 다 적용되고 3항도 그냥 전세권이라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 다 같이 적용된 게 1항과 3항인데 2항은 건물, 4항도 건물이네요. 그럼 2항과 4항은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고 토지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벌써부터 외우기 힘들겠죠. 자, 그럼 이제 차분히 잘 봐볼게요. 1항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둘 다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 약정이 10년을 넘을 때 10년 단축합니다. 그러니까 최장기 10년이죠. 최대 10년 이하로 해야 된다.
최장기 10년은 토지 건물 다 있습니다. 2항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 전세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를 1년을 한다. 최단기 제한 1년이죠. 최단기 제한 1년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토지 X. 그래서 건물 전세권을 6개월 약정하면 1년이 돼요. 1년. 근데 토지 전세권을 6개월 약정하면 6개월 유효. 사망이 이제 약정갱신. 기간이 끝나면 당사자가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사항이 자기 본다가 법정갱신, 법에서 본다 법정갱신이에요. 사망이 약정갱신, 사항이 법정갱신. 사망은 토지 건물 다 있어요. 전세권 설정은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은 또 여기 최장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사항은 건물만 있어요.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 했죠? 소유자가 전세권 전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라는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럼 주어가 설정자 소유자니까 여기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얘가 전세금 안 올려주면 그 말이겠죠. 설마 소유자가 전세금 안 내리면 그럴까요? 고민되죠? 소유자 설정자니까 전세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딱 끊으세요. 그럼 지금 계속 뭐가 아니 그럽니다.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설정자가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끝난 때 앞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돈 전세금이에요. 동일한 조건이 돈 전세금,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갱신.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법에서 본다.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법에서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이 경우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네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밑에 313조가 필요합니다. 313조. 자, 전세권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예를 들어 여기 법정갱신 됐을 때도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거죠.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의해서 전세권 그만두자고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그만두자고 소멸을 통고하면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통고받고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그때서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일단 기간을 읽어봤어요. 그럼 정리하면 토지 건물 최장기 다 몇 년? 최장기 10년. 최단기 1년은 건물에만 있어요. 다음 토지 건물 약정갱신할 수 있다. 법정갱신은 어디만 있다? 법정갱신 건물에만 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313조에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딱 이름 이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공부해도 기억 안 납니다.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검은 것은 글씨, 흰 것은 종이고, 공부 안 한 사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해드려야겠죠.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 방에 끝내면 잘 보세요. 토지 건물 아까 최장기 몇 년? 최장기 10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무엇을 공부하죠? 무슨 권리? 전세권. 전자 써봐요. 전자 쓰면 1, 2, 3, 4, 5, 5입니다. 다음 최장이에요? 최단이에요? 장 써봐요. 그러면 6, 7, 8,
9, 10에서 10년, 10년이요. 눈만 크게 뜨니까 안 틀리겠네. 10년, 10년. 10년입니다. 제가 암호를 잘 풀어요. 그 다음 토지 없는데 건물에만 있는 게 최단기 몇 년? 1년, 1년. 사항 법정갱신. 그럼 법정갱신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곳에서 313조에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하면 제일 중요한 게 등기 없이 187조. 법정하면 등기 없이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단일법이에요. 단일법. 단일법. 법의 한계. 단일법. 법의 한계라 건전합니다. 법의 한계여야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 다시 건전한 단일법이 유 하세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최단기 1년 법정인신. 마지막 6개월. 건전한 단일법 이후 외울 수 있겠죠? 저와 요니까 퍼펙트합니다. 저와 요니까 퍼펙트해요. 건전한 단일법 이후 외우세요. 법정 나면 등기 없이 187조. 자, 그럼 33회 때 일이 나왔죠. 33회. 문제가 토지네요. 토지를 써줬단 말은 토지 건물 구분하란 말입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 시험지 저같이 써요. 이렇게 건전 단일법유 6글자 빨리 쓰라고요. 시험지에 건전 단일법유 6글자 쓰세요. 이제 옳은 겁니까? 1번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있죠. 토지 건물 최장기 10년 제한이잖아요. 2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데 1년을 한다. 최단기는 건전 건물에만 있네요. 토지 틀렸고.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고 약정갱신. 또 10년 최장기 넘을 수 없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토지 전세권자도 토지 빌렸기 때문에 임차인과 똑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토지 빌리는 사람 3명, 토지 임차인, 토지 전세권자, 지상권자 셋 다 매수 청구 있습니다. 지문이 길면 어디를 보라고? 지문이 길면 뒷부터. 그럼 제일 그때 뭘 물어봤어요?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법정갱신. 그럼 법정갱신은 어디만 있다? 건물. 토지 번호가 틀렸죠. 그러니까 다 안 읽고 이렇게 푸는 거죠. 설령 3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답이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1년이란 최단 존속기간과 법정인신은 토지 없다. 2번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쳐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나 그 목적물 제한 제3자 새로운 소유자 누구에게나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전세권으로 오세요. 강의 노트 173페이지. 304조가 있는데,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쳐봐 보세요.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서 우리 전세권 취득했다. 지상권. 그래서 우리 지상에 건물 지었어요. 토지 빌려서 우리 건물 지었다. 근데 그 건물의 건물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건물 누가 사용해요? 병이 사용하겠죠. 근데 건물은 을소유가 아니라 타인 토지라 이런 종된 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건물 전세권은 종된 권리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야 병이 이거 가지고 갑토지 사용하고 병이 건물 전세권으로 을건물 이렇게 둘 다 사용하죠. 그러면 304조 1항 타인 토지 을이 봤을 때 갑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평한대 설정할 때 그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는 규정을 둔 거죠. 그래야 우리 이 권리로 갑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세권자 유지수선이 있는데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물권자라 힘이 셉니다. 자기들이 목적물을 스스로 유지수선해야 돼요. 소유자가 이자를 위해서 유지수선 해주지 않고 물권자가 직접 유지수선해야 됩니다.
그럼 유지 수선에 든 돈이 필요비라 얘들은 소유자에게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힘이 약해요. 임차인과 달라요. 물권자들은 필요비 X. 그럼 시험은 전세권이 나오거든요. 전세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세요. 전 P를 싫어한다. P 좋아하는 여러분 드라큘라입니까? 그래서 외우세요. 전 P를 싫어해요. 우린 평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물권자 X. 그게 309조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조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권리에 속한 선을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설정자 하면 틀리죠? 전세권자가 해야 되고 그 돈이 필요비라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거 지상권하고 똑같이 전세권도 소유권에 대한 물청과 전세권도 목조물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청, 상린관계 다 준용이 된다. 지상권하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책 65페이지 306조는 지상권에서 봤어요. 지상권 양도 자유고 전세권 양도 매매 자유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약 무효인데 전세권은 그러나 때문에 합의 설정으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때문에 전세권은 양도금지약적 유효라고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전세권 소멸에서 자, 전세권 소멸과 동시에 이제 317조가 있는데 자, 이런 말이죠. 갑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했습니다. 을이 전세금 지급했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주고 이제 약정기간이 시작되면 을이 목조물을 직접 점유합니다. 근데 기간이 끝났네요. 그럼 갑은 전세금 반환해야 되죠.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조물 반환해야 되고 이걸 서로 동시에야 공평하죠. 동시에. 자, 그럼 법조문 보세요.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자, 소유자는 제일 끝에 전세금 반환해야 되죠.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해야죠. 중간에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조물 인도 및 이거죠. 목조물 인도 및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서 이 등기 말소 및이죠.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법조문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중요한 여기서 이제 318조 그냥 참고로 보는데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 정한 바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 일단 이게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설정자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반환을 지체하네요. 그때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에서 아까 303조에서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동그란 3번이 제일 중요한데 건물 일부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즉 3층 갑소유 건물에 2층에만 전세권자 을이 있어요.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설정자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일부 전세권자 을이 스스로 3층 전부를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작 2층만 빌린 자가 전체를 경매할 수 없어요. 근데 이와 달리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만 들어와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이 을도 그 전부에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가 전부에 뭐 20억 나온 거지 전부에 20억 나오겠죠. 층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이 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이 을이 스스로 전부를 전세권으로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갑은 자신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은 전세권상 계약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 마쳤다. 틀린 겁니다. 사례가 나오면 항상 사람을 잘 정리해요. 갑이 소유자,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 전세권자. 그럼 틀린 거죠?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아까 전세권 최장기 기한 10년 있으니까 10년 단축된다. 2번 의리가백의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란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의료갑에 대한 예전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의뢰 전세권자 법정 나면 법정 등기 없이 187조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의뢰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 맞았죠. 등기 없이도 갑이든 누구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의랍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죠. 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이 해줬죠. 그럼 일단 유효로 추정한다 해서 이게 정답이죠. 아무튼 지역권 전세권은 반드시 다 맞춰야 됩니다.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용의물권을 공부했습니다. 항상 강의는 두세 번 이상 꼭 들으시고 학교수가 얇으니까 학교수도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좀비 기출로 매일매일 기출문제로 같이 병행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담보물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